학습 2-5강에 보시면 뇌과학과 법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이 뇌과학의 그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입장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뇌를 되게 이제 옛날보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나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어떤 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명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제 법적인 이것과 지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판결을 지금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찬반의 어떤 의견이 좀 많이 갈린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자,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떤 입장에서 지금 취했는지, 그걸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아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줬네요. 자,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진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범죄자가 뇌 이상에 의한 정신질환 때문에, 자, 이성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했거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냐,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조현병인가요? 자, 어떤 자기가 어떤 저기를 무엇인가. 그 정신 자체의 그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를 과연 범죄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이걸 판결을 해야 되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뇌과학입니다. 자, 뇌과학 연구는, 자, 인간의 의도나 행동과 연관된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자,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자, 또 더 나아가서, 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근거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온, 자, 법의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태까지는 지금 뭐였냐면, 우리가 이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 존재의 어떤 새로운 해석의 입장을 하나 펼치게 되고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 당신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징역형에 처한다. 이제 이걸 당연한 어떤 법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로 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 뇌과학 연구의 이 바탕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했단 말이죠. 왜? 너의 의지에 의해서 한 거니까 너는 그만큼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다.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통제를 못해서 한 거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법을 판결을 할 때 거기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의 어떤 입장에 대한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를 법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그런데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자, 여러 문제에 대한 고찰,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현대의 어떤 뇌과학은 인지과학이나 심리학, 철학 등의 영역과 연결되어 상당히 다방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인간의 심리나 사고, 행위 등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시각, 청각 등의 기본적인 감각 경험은 물론, 자, 더 나아가서, 자, 특정한 행위나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 그리고 다양한 감정 등이 뇌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뇌 영상 기술. 이 힘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자, 좀 더 우리가 뇌를 좀 더 심층적으로 찍을 수 있게 되고 그걸 연구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 컴퓨터 단층 촬영 CT, 그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인 MRI나, 자, 이것들은 뇌 해부적 구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밑에 있는 그 PET나 그다음에 이 fMRI 등은 뇌 영상 이것을 통해서 뇌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뇌 과학에서는 뇌 기능과 정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나 추론과 같은 이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 자, 그리고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거짓말, 협동, 경쟁 등 같은 인간의 이 사회적 행위, 그 다음에, 자, 난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구조나 활동의 차이 등을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됐네요. 자, 뇌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PET나 fMRI와 같은 자, 최신 뇌영상 기술이 제공하는 뇌영상 증거물입니다. 자, 뇌영상은 주로 정신 이상으로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사상 책임의 필수 요건인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고의에 의한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지금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정신적인 상태다. 자, 이걸 지금 증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감형을 받기 위한 아니면 여기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나 뇌 영상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뇌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자, 뇌 영상 자료의 법정 도입을 우려하여 비판하는 목소리.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법적 증거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fMRI의 기술 발전의 공로가 큰 바로 로고테티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 이 fMRI 기술로 생산된 뇌 영상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fMRI 영상 자료의 한계가 감춰지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건? 자, 이것이 나름대로 정말 옛날에는 우리가 찍을 수도 없었던 획기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상태를 찍어내고 할 수 있지만, 자, 그것을 그 기술을 생산해낸, 그걸 개발해낸 이 과학자 입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감춰졌다.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fMRI의 영상에서 활성화된 영역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역의 특정한 인지 과정에 선택적으로 기능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로고테티스 입장에서도 이걸 법적 증거물로 채택하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네요. 자, 법학자 중에서도 뇌 영상이 특정 행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이용됨으로써 형사상의 증거로 활용되는 데는 여러 한계를 들어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법학자들 중에 일부분도 자, 반대하는 입장이 있네요. 자, 이들은 뇌의 특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범죄 행위 사이에 엄격하고 세밀한 뭐가 있어요? 자, 인과관계를 결정적으로 증명해낸 실험 결과가 아직 없다는 점. 자, 이것을 세밀하게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가 아직 없다는 점과 자, 또 한 가지 뇌 영상은 범죄 시점 이후의 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범위 어떤 거 우리가 지금 어떤 범법 행위의 어떤 뜻을 품었는지를 자,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시간적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난 건 만약에 어제였는데 오늘 만약에 뇌 영상을 찍었다면 그때의 뇌 상태와 지금의 뇌 상태는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 판단의 증거물로 지금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한편 뇌과학의 문제와 법의 문제를 분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 증거물로 채택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들인데 자, 뇌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이 모스라는 사람, 모스는 뇌 과학의 연구들이 인간의 법적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법체제를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자, 뇌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뭐야?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 사람 자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뇌 자체의 어떤 상태나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자체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법 영역에서의 추궁하는 책임은 인간의 정신 상태보다는 바로 뭐야? 범죄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설령 뇌에 손상이 있다고 해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자, 이거 지금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자,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라는 경우는 뭐야? 얘는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정신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신경윤리학자인 이 가자니가가 역시
자, 지금 법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과 같은 증거들을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 반대하는 입장들이네요. 이 가자니가가 이와 같이 주장한 까닭은 그가 인간의 행동에 관한 뇌과학적 설명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개인의 뇌 내지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뇌 자체만 갖고 하는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뇌 영상이 법정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그 비판들이 뇌 영상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논쟁과 판단 속에서 여기는 이 과학적 결과물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증거물을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씩 계속 증거물로 나가면서, 자, 거기에 새로운 어떤 의미와 가치가 계속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것은,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이 자료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뇌 영상을 포함한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정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 법률가들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뇌 영상이 학문적인 엄밀성이나 철학적인 당위성을 갖추는지 여부보다는 이걸 법적 증거로서의 정당성을 갖췄느냐, 자, 이것만 보고 있어요. 자, 뇌 영상 증거가 법정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자, 증거 능력을 보이며 이 뇌 과학 지식이 결국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나 추측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자,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이유를 들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법적 증거물로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법에서의 뇌 영상의 의미와 증거 능력은, 자, 과학이 독립적으로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과학과 뭐가 이 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쟁과 실행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원래 이것이 필요한 건 법인데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돼. 억울하지 않고, 아니면 이 사람을 정말 응당한 대가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 과학적 증거물로서의 뇌 사진이나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하냐, 여부가 같이 맞물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지금 정리 마치겠습니다. 뭐 뒷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자, 이거 뇌 영상 자료의 법정 도입 부분에서, 자, 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증명하기 위해 뇌 영상 자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을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경우가 지금 많고, 판결문도 그렇게 나 있는 경우가 지금 많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것이 무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신질환이 증명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결국 어떻게 이 사람은 충분히 의도성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증거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